아이들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성매매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여성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권을 침해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얼룩지게 하는 성매매는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성매매로 빠져드는 길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50% 이상이 조건 만남이나 채팅을 통해 성매매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성매매로 학창시절의 꿈과 행복을 빼앗긴 아이들은 급기야 귀중한 목숨까지 잃기도 합니다. 오늘 뭐해? 그냥 있어요. 지금 만날까? 전에 만났던 대로 나와. 알았지? 기다릴게. 청소년 성매매. 언제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학대와 폭력, 차별과 빈곤의 덫에 갇혀버립니다. 성매매에 가담한 어른들은 엄연한 범죄자입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학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그런데 최근에 청소년 성매매에 신종 루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을 추천하고 대화하는 랜덤 채팅 앱. 이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랜덤 채팅 앱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 스마트폰 어플로 이용해 본 적 있습니다. 불편하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그냥 새로운 친구 사귀고 싶어서 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뭐 성매매 강요 같은 메시지를 보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삭제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어플을 삭제했었어요. 수락하거나 나가거나 성매매의 굴레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잦은 부부싸움을 참지 못하고 가출한 A양. 어느덧 가출한 지 한 달째. 갖고 있던 용돈도 다 떨어진 A양의 눈에 뜨인 랜덤 채팅 앱의 광고 메시지. 몇 살이야? 18살이요. 일자리 구하고 있니? 네. 내가 용돈 줄게.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나와. 망설이는 A양에게 또다시 울리는 광고 메시지 울림.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 보내줄게. 어때? 성매수자가 원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준다는 유혹.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상황에서 A양은 고민합니다. 나갈까? 아니면 그냥 수락할까? 성매매 관련 혐의의 182개를 분석한 결과 94.4%가 조건 만남 서비스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채팅앱 쪽지 내용 중 30% 이상이 성매매 업체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낸 성매매 유인 광고였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 등장한 700여 개의 랜덤 채팅 앱. 대부분의 앱은 개인정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할 수 있으며 채팅의 대화 내용 저장 기간도 1개월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가출 10대 청소년들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매매를 경험한 10대 중 가출 후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초 성매매 시기는 평균 연령 16.2세. 더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성매매에 갇혀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청소년 성매매를 한 사람들에 대한 실제 처벌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한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녀가 성매매에 노출되었거나 주변에서 가출 청소년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출 청소년이나 성매매 위험에 빠져 있는 청소년을 목격하면 지역번호와 1388을 누르고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일시보호소나 쉼터를 알아본 후 소개해주세요. 둘째, 자녀가 잘못된 유혹에 빠져 있다면 자녀와 충분히 상의한 후 112나 117에 전화해주세요. 셋째,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신고해주세요. 치료 재활교육에 참가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82.4%가 성매매를 반드시 그만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지만 어떻게 그만둘지 몰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관심뿐만 아니라 학교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매매 예방 활동을 전개하면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문화를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매매는 나쁜 것입니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성적으로 대성하는 반인권적 문화는 우리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어떤 이유에서든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덫에 갇히고 맙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길은 우리 어른들의 최소한의 관심 그리고 최대한의 이해입니다. 네,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이야기 오늘 진행을 맡은 MC 이남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장학사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 담당 박민규 장학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자녀를 둔 이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먼저 재현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아, 내가 진짜 맞출 수 있다니까. 저 어떻게 맞추냐? 아, 야, 보여줄게. 아, 해봐. 미안. 공 좀 던져줘라. 다칠 뻔했잖아. 표정 풀어. 친구끼리 장난친 것 같고. 저거 꼭 들어놓고 장난이라고 해요. 야, 친구들끼리 뭐 장난도 치고 뭐 그러는 거지. 아유, 죽상. 야, 울겠다. 온다. 온다, 야. 남의 친구들은 원하는데 그러네요. 보고 있네. 네, 첫 번째 영상 같이 만나봤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는 조금 흔히 있을 수 있는 영상 같기도 하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속상한 영상이었는데 김민정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재현 드라마지만 우리 학교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니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더 마음이 좀 아프고요. 장난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도 없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저 상황을 무마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네. 아주 내 아이가 저렇다면 하는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네. 바로 이제 투영이 되더라고요. 막 우리 아이가 저렇게 당할 수도 있잖아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우리 학부모님 어떠셨습니까? 저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과연 하루 중 한 8시간 정도 같이 지내는 교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네. 좀 끔찍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는 사람 입장에선 장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집에 와도 곱씹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보신 영상에서 장난이라고 보셨습니까? 폭력이라고 보셨습니까?
당연히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저 피해자 아이 입장이라면 진짜 정말 네. 학교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 참 이렇게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장학사님 이게 실제 사례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지도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운동장에 서로 공을 맞추는 놀이를 했었습니다. 공을 맞는 아이가 계속해서 한 아이만 맞는 겁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게임의 규칙이 불공정했던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참여했던 아이들 중에 공을 던진 아이들은 장난이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공을 맞았던 피해 학생들은 힘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게임이 공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장난처럼 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심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부모 입장에서? 자기가 뭔가 우월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덩치의 차이가 난다든지 내가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어떤 분위기를 주도한다든지 그러면서 어떤 특정 한 아이를 공격하거나 네.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소희 학부모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과시욕인 것 같아요. 네. 나를 대적할 아이는 없다. 내가 제일 세다. 내가 최고다.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장학사님 두 분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심리가 뭘까요? 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순히 한 가지 이유는 아닙니다. 복잡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요. 학교나 가정에서 학교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를 들면 사소한 폭력은 폭력이 아니다라고 가르친다든지. 부모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학교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소한 일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 학생의 잘못인 것처럼 가르치는 학교와 보호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제가 너무 리얼했나요? 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또 아이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거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학교나 가정에서는 학교 폭력 발생 빈도가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장사님 너무 힘든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게 아닌지.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고맙다는 전화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또래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도 좀 학교 폭력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데요. 우월감을 표시하려는 또래 집단 구성원들이 많은 경우에 사회적인 원인 중에 미디어의 원인도 저희 좀 챙겨봐야 되는데요.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미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또 하나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고 있는 친구를 찍고 있네요. 동의 없이 촬영하는 부분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는 거 얘기하죠? 곰탱이 같아. 어디? 얘 침 흘린 거 아니야? 지워줘. 지우긴 뭘 지우냐? 바로 지워달라고 하는데. 그만하라고. 기분 나쁘지. 야, 반 친구끼리 장난 한번 친구 같고 뭘 그러냐? 그래, 누가 보면 우리가 너 괴롭히는 줄 알겠다. 야, 봐봐. 세상에. 두 번째 영상 같이 만나봤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뭐 이 나이에도 누가 몰래 찍으면 짜증나죠. 예.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 나이 때는 정말 민감하고 뭐 머리카락 하나만 흐트러져 학교 가기 싫은 그런 나이인데 영상을 보고 좀 어머님들도 좀 약간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청소년 대사 중에서 괴롭히는 줄 알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우리가 너 괴롭히는 줄 알겠다. 저 친구는 이게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치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울음을 터뜨리는 그 아이의 심정이 어떨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내가 기분 나쁘면 그때부터 또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예. 이소희 어머니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우리도 뭐 있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류였나요? 기억나세요? 네. 지금이랑 별반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장난은 그래도, 있었어요. 그죠? 예. 뭐 놀림도 있었고 폭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 때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폭행을 가할 때 말려주고 선생님한테도 바로 얘기를 하고 맞아. 그만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선생님도 좀 강하게 제압을 하고. 장학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또 폭력이 맞는 거죠? 폭력 맞습니다. 예, 제가 지도했던 사례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 아이가 만약에 공에 맞고 나서도 즐거웠어. 나 다음에 너희들이랑 또 놀 거야 라고 했다면 그건 폭력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게임이 불공정했기 때문에 나는 피해를 당했다고 느꼈고 또 한 가지는 힘의 불균형 때문에 학교 폭력이라고 느꼈던 거죠. 그러면 이 앞에서 봤던 두 영상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혹시 아실까요? 내가 괴롭혔는 줄 알겠다라고 말하는 가해자 친구들은 다 장난이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네. 공통점이 아닐까 싶어요. 두 영상의 공통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난의 대상 학생들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기준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장난 지나치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지도하셨거나 피해 학생이 더 이상 하지 말아줘, 멈춰줘, 나 힘들어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반복되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마음이 안 좋다라고 느끼면 이것은 폭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또 세 번째 영상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뭔가 좀 정한해 보여요. 뭐하지? 야, 이거 무슨 냄새야? 돼지 냄새 아니야? 그래? 진짜? 야, 어디서 돼지 냄새 나지 않냐? 냄새. 스멜. 야, 좀 씻고 나야 돼지 엄마가 울고 가겠다. 아, 더러워. 너네 나한테 왜 그래? 야, 돼지가 말을 안 해?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야, 친구끼리 장난친 건데 뭐 어때? 장난이라는 말에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또 나왔습니다. 장난인데 뭐 어때? 야, 저렇게 놀려놓고는 장난이라고 넘겨버리는데 갈수록 지금 두 분은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예. 어떠셨어요, 보시고? 친구끼리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친구라고 생각은 하는 걸까? 우리 학부모님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듣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감정이 주체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믿었던 곳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뒤늦게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가슴이 미어질 것 같고. 예. 사실은 부모님들은 당연히 뒤늦게 알게 되시는 거잖아요. 아이의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한 번 더 이제 곱씹게 되는 건데 만약에 두 분의 이제 학부모님이 이 상황을 겪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기도 한데 제가 살아본 바로는 분명히 또 도움을 주실 분들이 주위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떠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친구들에게도 조금 더 자세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막막해지고 이게 정말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예. 우리 이세학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우선 뭔가 감정이 격해질 것 같은데 맞아. 예. 우선 그걸 누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 아이가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감정이 앞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장학사님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학부모님들이 대처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여기서 가장 불안한 사람은 누굴까요? 피해자 아이. 아이들입니다. 불안한 마음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학교, 그다음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문의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는 교육적인 관점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만든다든지 또 서로에 대한 불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최악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되는 겁니다. 보호자님들은 불안하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안아주고 아이들 탓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놀랐던 거는 피학생 보호자님이나 가해학생 보호자님이나 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를 어떤 건가요? 한번 봤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한번 크게 사고 칠 줄 알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불안하면서 나를 지켜줄 곳이 없구나라고 느끼겠네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이가 집에 와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친구들에게 화풀이가 맞습니다. 왜 바보같이 맞고만 있었어? 너도 똑같이 한번 때려주지. 거의 그러지 않나요? 네, 이런 말씀. 야 너도 같이 때려 일어나서 이제부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키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학생 힘들어합니다. 학교 가기 무섭고요. 괜찮아.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 걱정하지 말고 학교에 가면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가해학생 보호자님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장 박사님. 예. 아이들 사과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학교가 뭐 잘못한 게 없나? 학교 탓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교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책임지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보호자와 학교가 파트너가 돼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계를 가르치면 아이들은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상 회복이 제일 중요하죠. 네. 지역사회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이 바로 학교폭력 예방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각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학부모님들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학사님 말씀을 들으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너무 좋았고요. 최근에 듣기로는 이제 학교폭력이 나이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소한 폭력성이 보이는 아이들을 좀 상담하거나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선 학부모는 어떠세요? 네. 이 아이들이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들의 교육이 더 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장 학사님 또 시급한 과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 문제는요.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 유형 변화에 초점을 좀 맞춰야 합니다. 예전에는 신체적인 폭력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는 관계에서 나오는 관계적인 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섭네요.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른들의 눈에는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니까 사소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학생이 느끼는 고통의 감정은 굉장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100만큼 아픈데 주변에서 100만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경남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만들고 있고요. 법률 개정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모두가 노력하면 우리 학교폭력 예방은 반드시 또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